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들처럼이라는 책입니다. 라이언 다고스티노 지음, 안기수 농김, 세종서적에서 나온 책입니다. 에스콰이어지의 편집자로 활동하던 저자가요, 어느 날 부자들은 과연 어떻게 해서 그런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었을까 하고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직접 물어보기로 했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들을 찾아다니면서 정당한 방식으로 부를 축적한 엄청나게 부자인 사람들을 인터뷰했습니다. 50여 명을 인터뷰했는데요. 그 내용이 고스란히 실린 책입니다. 그 부자들이 어떻게 해서 돈을 모으고 돈을 벌었는지 그 방법에 관한 깊은 통찰력을 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떠라. 돈을 쥐어줄 점과 점을 연결하려면 먼저 점 자체부터 보아야 한다.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은 행복과 꿈, 그리고 목적 달성을 추구하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 중에는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때 우리와 형편이 같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요, 비약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능력은 판을 바꾸는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부러운 재주인데요. 이것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요, 배울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혁신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타고난 혁신 능력이란 없습니다. 머릿속에서 멋진 생각을 짜내는 과정은요, 자기 삶을 형성하는 매 순간을 멋진 각도에서 바라볼 때 시작됩니다. 부자들에게는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항상 기억했다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잔디를 깎을 때나 텔레비전을 볼 때나 출근할 때나 샤워할 때나 침대에 누워 있을 때나 아침 식사를 할 때나 언제나 말입니다.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항상 기억하면요, 마음은 보물창고가 되어서 언뜻 마구잡이로 보이는 정보를 차곡차곡 저장합니다. 사람들의 이름, 이런저런 대화 내용, 또 신문 사회면에 실린 이야기, 또 고속도로에 서 있는 광고판의 문구 등 이는 대수롭지 않은 정보이거나 매일 부슬부슬 떨어져 나가는 죽은 표피와도 같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목표라는 렌즈를 통해서 모든 사물을 바라보면요, 자신이 부딪히는 모든 사물과 사람이 언젠가는 거대한 아이디어의 실현에 기여하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요, 무작위 정보 두 가지를 결합해서 하나의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변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수첩을 가지고 다니라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실천하기에 유용한 사항을 모두 기억해내고 싶을 것이기 때문에요. 휴가 중에도 목표를 기억하라. 운이 좋은 사람은 노련하게 기회를 알아차리고 만들어냅니다. 또한 직관에 귀를 기울여 행운이 따르는 결정을 내립니다. 긍정적인 기대를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자기 예시를 만들어내고요. 탄력적인 태도를 취해서 불운을 행운으로 바꾸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운이 좋다고 생각한 사람은요, 뜻밖의 행운을 꾸준히 찾기 때문에 메시지를 즉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이 나쁘다고 생각한 사람은요, 이런 신호에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뜻밖의 행운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누군가가요, 뭐뭇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이렇게 말한다면요, 그것이 바로 기회일 수 있습니다. 또 만나는 사람을 연결해야 하는데요. 살아가면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적다 보면요,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굳은 날을 대비해서 돈을 절약해야 합니다. 일단 점을 연결하면 끝까지 추진하라. 타인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을 때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성공 방정식의 마지막 단계인 아이디어의 실천은요, 상황이 약간 험해지는 과정에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아이디어를 추진하려면 열심히 일해야 하고요, 헌신해야 하고, 자신과 약속의 땅 사이에 가로막힌 여러 가지 장애를 극복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언제나 흥미진진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상 자신이 좋아하고 더욱 열심히 일하려는 의욕을 부추기는 요인을 발견하면요, 힘든 부분은 눈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욕망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욕망이 생기면요, 끈질기게 노력하게 되는데요. 이를 노동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 자체가 삶이라고 느껴야 합니다. 갑작스런 행운이 찾아오기를 바라지 않고요, 목표를 달성하도록 자신을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주도 타인의 강요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타고난 것으로 느낍니다. 행운은 존재하지 않는다. 언제나 타인에게만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행운을 잡아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자신의 행운을 만들라는 이야기는요, 새삼스러운 교훈이 아닙니다. 준비와 기회가 만날 때 행운이 찾아옵니다. 준비는 정확하게 무엇을 뜻할까? 기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회를 얻기 위해 준비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에 대한 대답은요, 자기의 정신의 틀 전체를 비틀어 방향을 바꾸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회를 기다릴 필요 없이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수립하라. 사람들이 자신감이 높아질 때는요, 우연히 어쩌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돈을 벌었다고 느낄 때입니다. 모두가 스스로 한 일이고, 따라서 모든 공은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 놀라운 사랑과 신뢰의 감정을 갖게 되는 거죠. 이때 진정으로 따사로운 열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열정은요, 다른 사람이 주는 열정과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아도 기분이 좋지만요, 자신에게서 비롯되었을 때의 감정은 더욱 놀랍습니다. 이럴 때는 스스로, 와, 내가 해냈어. 나는 대단해. 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푼돈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냉정은 끈질긴 노력을 이루는 요소이기 때문에요. 냉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하루아침에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신속한 결과를 얻으려면요, 계획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운벼락을 각오하라. 얼마나 저축하느냐 뿐만 아니라요, 얼마나 일찍 저축하기 시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운이 따르는 사람은 인내심이 있거나요, 아니면 반대로 인내심이 있는 사람에게 운이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이 따른다고 생각한 종류의 사람들은요, 아마도 거창하고 때로는 모호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해 동안 노력하면서 결국 자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리라는 신념을 가졌을 것입니다. 인내하기 위해서는요, 본질적으로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끈기가 나중에는 행운을 불러올 것이라는 신념이 없다면요, 그렇게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때때로 신념에는 열정이 따르고 심지어는 건전한 집념이 따릅니다. 집념의 경제학, 열정 이상의 무엇이 필요합니다. 집념은 노력과 현명함, 영리함, 꿈을 추구하고 싶게 만드는 요소를 거름으로 열정이 꼽힐 때 생겨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현재보다 훨씬 나아지기를 원한다면요, 경력을 추구하면서 더욱 행복해지고 미래에 도전하려는 집요한 욕망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돈 이외의 원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돈만 쫓는 것보다는요, 훨씬 수지 맞는 일인데요, 한 가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찾았는데 그 일이 돈이 되는 분야에 속한다면요, 저절로 돈을 벌게 됩니다. 또한 어떤 일에 종사하든 직업에 집념을 가져야 합니다. 돈으로부터 마음을 비우면요, 더 많이 벌 것이라고 하는데요. 기대는 생존에 정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최소한 보상에 대한 기대가 보상의 획득만큼 달콤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요, 어떤 보상을 받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기대는 사람들이 발전적 방식으로 보상을 획득하게 하고 실제적인 이익보다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가슴 설레며 출근하는 것은 좋은 징조이다. 집념을 품으면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되는데요. 노동과 열정, 지성, 혈기 넘치는 성실성을 배합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지만요, 모든 구성 요소의 배합 비율이 맞아야 합니다. 마음에 없는 직업이라도 열심히 일할 수는 있지만요, 곧 추진력을 잃고 말 것입니다.
자신만의 가게를 열거나 기업의 부사장이 되거나 책을 쓰는 등 특정한 목표에 대해 열정을 품고 꿈을 꿀 수는 있지만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나 실현되는 한낱 꿈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태도는요, 목표에 집요하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두뇌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신의 평생의 일이나 경제 상태에 대해 그저 평범한 수준의 관심만 기울여서는 많은 돈을 벌 수 없다고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넘쳐났던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일해왔고요. 결코 자기 만족에 빠져서 성공과 행복을 가로막지 않으면서 충분히 위험을 감수해왔다고 합니다. 이때 가계부는 주의 깊게 소비하고 저축할 돈이 없는 사람들의 꼼꼼한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우선 가계부부터 꼼꼼히 써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